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네, 시인 하나운의 황토길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한센인과 관련된 법률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식구를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12월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법 알아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상임위가 다 바쁘고 현안이 많았습니다만 올해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도 많고 주목도 많이 받았는데요. 1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짚어봐야 될 현안, 성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은 다루는 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출생부터 무덤까지를 다 다루고 있고,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식품과 의약품, 네.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그 안전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금년에 보면은 참 일이 너무 많았죠.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가장 그 강하게 박혀 있는 것은 아마 메르스. 사건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이 담뱃값 인상 문제가 네. 아주 우리 국민들의 초관심이었죠. 그랬죠. 그리고 담뱃값의 경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문제. 두 번째로는 또 어린이집 문제가 네. 우리 국민들한테 관심이 많았죠. 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학대하고 이런 문제 등 때문에 CCTV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능성 식품 하수. 예. 백수 문제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왔고,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체계 문제, 아울러서 또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예.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하고 밀접한 문제들이 금년에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개정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법인데 네, 그렇습니다. 2014년 2월에 발의하셔서 최근이죠. 12월 4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네. 제가 17대 때부터 네. 관심을 기울여왔던 예, 건데요. 그래서 17대 때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전체 한센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이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법을 통과시킬 때 참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한센인들한테 지원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입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만 받게 돼 있죠. 네. 참고로 그 일본에서는 우리 이 과거에 이 한센인에 대해서 격리하고 단종하고 강제노역시키고 여기에 네.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네.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상법을 만들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한 1억 원 정도씩 이렇게 보상을 해줬죠. 네. 그런데 우리 소록도는 그 당시에 한센인 환자들이 자기네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줬던 거죠. 아. 근데 일본에도 제가 일본 법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본 법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펼친 지 석 달이 안 돼서 일본 법을 바꿔서 네. 지금 585명의 분들이 581명의 네. 분들이
한 1억 원씩 이렇게 보상을 받았죠. 일본 네. 정부로부터. 일본 법을 바꾸는 데는 석 달이 안 걸렸지만은 네. 우리 한국에서 입법하고 법을 바꾸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나이가 80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네.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네. 이제라도 이 개정법이 통과가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뭐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17대 때부터 공을 들이셨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애를 쓰시는데 예, 그 당시에 그 일부만 혜택을 받는 예, 걸로 예. 돼 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첫째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때 철 모를 때 저희 지역에도 이 한센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모여서 뒤에 따라가면서 뭐 돌멩이도 던지고 뭐 아주 놀리고 짓궂게 했죠. 네, 네. 그리고 비하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뭐 용총백이라든가 뭐라든가 네. 하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때 철모르고 했던 일들 제가 이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 치과대학 다닐 때 보면은 한센인들이 하나의 그 질병을 알았을 따르면 이제 그분들이 무슨 이 천역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하늘 저 원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한센인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접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 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 자기 손으로 물을 안 떠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마실까 봐서. 아.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사실은 전염력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98% 이상은 자연적으로 다 전염이 들어와도 다 우리가 몸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전염력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네. 약을 뭐 한 번만 복용하면은 전염성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안전한 분인데도 네. 우리가 놀리고 그게 네. 차별하고 또 그 정부는 강제로 이 오마도 간척지 사업이라든가 네, 네. 이런 이 대량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학살하고 또 뭐 이런 단종하고 이런 수많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어요. 그건 네. 완전히 판도라 상자죠. 그렇군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인권 침해는 다 일어났던 것이 환센인에 대한 우리의 차별적인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라도 인류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후세한테 교훈의 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때 뭔가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보상을 네, 해야 되겠다. 보상. 그런데 보상을 하는 법은 이 정부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하지를 않죠.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생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네. 이런 정도의 법안도 그렇게 통과시키기가 어려웠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입법 취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그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좀 넓힌 것이다라고 말씀 그렇죠.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내용입니까? 못 받는 분들이 네, 원래 이분들이 다 가난해요. 네, 그래서 85%는 받습니다. 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가 85%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 그만큼 또 인권 침해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고. 네, 네, 그래서 한 15%에 달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한테도 생활지원금을 넓히자. 한 달에 네, 15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 뭐 경제 뭐 15위 대국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네,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15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차별 대우했던 그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렇게 어렵게 관철시켜서 이런 이 뒤늦게나마 네. 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보통 한센병 하면은 소록도가 떠오르는데 이 소록도 가는 길이 그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놓여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거나 그렇죠. 자원봉사하실 수도 예.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아주 지역 아름다운 발전도 섬입니다. 되고 있고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비록 적은 돈이지만 한센인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앞으로 뭐가 좋아지게 될까를 그려보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네, 아주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한테 한 달에 15만 원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아, 그리고 나이가 다 80이 넘은 분들. 네, 네.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 생활지원금이 오면은 그만큼 남은 여생에 보다 더 이 돈 때문에 쪼들리는 것이 그나마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네. 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다행이다.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 내용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 2016년 내년에 그 세계 한센 포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개최의 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국회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원을 한 우리가 세계 한센 포럼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우리가 2010년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가 넘는 국가의 한센인들이 코엑스에서 모여가지고 네. 인권 선언도 하고 또 많은 그런 며칠 동안에 걸쳐서 아주 토론도 하고 네. 다시는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센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드릴 말씀은 그 당시에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다. 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멀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뭐 복지라든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입법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한센 포럼도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 아. 책정이 됐죠. 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가 지정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또 다른 지원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세계 그 한센인들이 함께 모이는 장, 예. 또 거기에서 서로가 한센 정책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이분들의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고 국제 간에 교류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도 네.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렇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지구촌에 가서 봉사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세계 한센 포럼 아마 내년에 성공적으로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네. 국민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그러셔야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네, 네.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관심을 네. 가질 때도 됐다고 봅니다. 엽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입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으셨기 때문에 19대에 제안하신 입법안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법안들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네. 그것은 아주 우리 학자들한테 높이 평가받아서 입법 대상을 받았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얼굴 있는 농산물, 즉 그 유통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이제 복잡한 유통 관계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또 유통 비용을 줄이고, 또 소비자는 생산자의 그런 이 먹거리를 믿고 살 수 있게끔 직접 거래한다면 누가 드시는 줄 알고 누가 이 생산한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로컬 푸드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네.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됐죠. 네. 그리고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도 제정법인데 이게 다 제정법입니다.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수산물도 이제는 이력제가 실시가 되죠. 예. 이 후쿠시마 사고가 났죠. 그렇죠. 일본에서 개똥이가 이걸 잡아서 쇠똥이한테 팔고 쇠똥이가 말똥이한테 거래해서 우리가 이게 사서 식탁까지 온다. 이런 이력제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산물 유통법도 통과된 법 중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이다. 아울러서 수산 직불금제를 제정법을 또 통과시켰죠. 이 법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법입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어촌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제출한 법 중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법들이 있어요. 네. 그런 법은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치료 중심으로 접근을 했는데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 지원법. 예, 예. 그리고 성인들도 지금 실종자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1년에 6만 명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치매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인이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 온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래서 DNA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당연히 네.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 대해서 아직 그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법 통과시키는데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과되지 않는 법 중에 이 두 가지 법이 아쉽고 또 제정법은 아니지만은 흑예날을 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흙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네. 땅을 오염시키면 결국에 인류한테 고스란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흙을 제대로 보존하는 의미에서 3월 11일 날을 네. 흙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정한 흙의 날. 유엔은도 흙의 날을 제정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네. 조금 늦었지만은 이 3월 10일 날은 3은 땅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우주 사원 중에 하나다. 그리고 11일은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인류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10십의 날일자 하면 흑토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3월 11일 날을 흑의 날로 제정을 했는데 이제 내년 3월 1일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국가가 이거 흑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네.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러한 법도 제정법은 아니지만은 네네. 상당히 보람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이나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입법 계획은 지금 말씀을 말씀 드렸고 주셨고. 아직 법안 발의를 못한 법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초저출산 국가를 13년째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문제, 네. 이 법을 꼭 통과 이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 못다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이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려면은 역시 이 복지 사회를 지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도전해서 창의력과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복지 정책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전했다 실패해서 노숙자가 된다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먹고 자고 입고 아프면 치료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은 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이런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의원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